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유진입니다. 인도 신동 아난드는 작년 12월 10일 이후 세계는 극적인 변화를 겪을 것이며 전염병 이외에도 천재지변, 홍수, 비건, 극한 기후 등의 기타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중국과 미국을 지목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경에는 미국, 중국 양국에서 실제로 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여 네티즌들의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12월 중순 엄청난 속도로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미국 중서부에서는 12월 10일 밤부터 30차례의 토네이도가 몰아닥쳤고 12월 22일 중국 본토의 시안시도 전염병의 재발로 도시를 봉쇄해야 했습니다. 이 큰 사건들은 아난드의 예언과 일치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특히 아난드는 다음 재난이 화성, 토성 두 행성 결합으로 2022년 3월에서 4월에 폭발할 것이라며 이 점성학적 현상은 30년 전 일본 주식시장 붕괴와 대만 주식시장 붕괴를 초래했었습니다. 올해 3월과 4월에 이 현상이 다시 반복되는 것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져 투자자들에게 방심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일각에서는 주식시장 폭락의 시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시스템적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예언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난드는 지난 10월에도 전 세계가 전염병, 경제 혼란, 극단적인 날씨, 소규모 기근, 글로벌 공급망 혼란, 에너지 위기, 전력 부족 등 7가지 주요 재난에 직면하리라 예측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7대 재난을 겪고서야 2022년 5월 이후 모든 것이 호전되리라 전망했습니다. 아난드는 전염병이 2023년 4월에 대규모 개편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세계 경제가 다시 재정비되고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또 아난드는 경제가 향후 6개월 동안 큰 타격을 받으리라 전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내 태자당 류야저우가 붙잡혔다는 소식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법학자 위안 홍빙이 칸 중국과의 인터뷰에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류야저우가 태자당을 대표해 공개적으로 시진핑을 반대하며 연임을 막으려 했기 때문에 내부 통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안 홍빙은 중공 태자당은 자신들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왔으며 태자당 가문 출신이 아닌 관원들은 태자당을 위해 일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초 태자당원인 시진핑의 등장을 한 목소리로 지지했던 것입니다. 류야저우는 리셴넨의 사위이자 중공군 창건 당시 대령의 아들입니다. 태자당 중심 가문과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 가문의 일원인 그도 처음엔 시진핑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집권 이후 태자당 권력가들이 원하는 집단 독재를 실현하지 않으면서 태자당들의 정치 경제적 이익이 위협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역시 시진핑에 반대하며 연임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류야저우는 군에서 영향력이 커 태자당 내 반시진핑의 대표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위안 홍빙은 류야저우는 대만의 무력 통일은 필연적으로 미국, 일본과의 대결로 이어질 것이며 이 대결은 중공의 존망과 관련된 것이라고 믿고 있어 그는 많은 태자당의 공개 석상에서 시진핑은 결전을 이끌 능력이 없으며 대신 유능한 총수를 새로 추대해야 한다고 공언했습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총수 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견디지 못하고 류야저우에게 손을 댄 것입니다. 위안 홍빙은 류야저우가 정식 체포가 아니라 체포와 같은 내부 통제를 받고 있다고 중국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태자당이 논평을 내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류야저우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안 홍빙은 류야저우가 그동안 군내 부정부패를 규탄하는 등 다양한 발언을 해왔지만 이러한 견해는 실제로 계몽된 것이 아니라 중공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도했던 미중 대립을 선전하는 영상물 소리 없는 힘 겨루기에 그의 속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안 홍빙은 태자당은 시진핑이 이끄는 대만해의 중미 결전으로 중공이 붕괴할 것을 우려해 그의 연임을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적극적으로 결전 준비에 한창입니다. 위안 홍빙은 시진핑은 중국 사회를 사실상 전면적인 임전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며 공무를 비축하는 것 외에도 에너지를 비축하고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통제 강화, 이데올로기 통제가 문화혁명에 이를 정도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2월 19일 치러진 홍콩 입법회 선거가 투표율 30%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곧바로 베이징으로 이동한 캐리람의 연임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홍콩은 장점 인파가 장악해왔고 캐리람은 장점 인파가 키운 홍콩의 행정장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리람이 베이징을 다녀온 12월 27일 친홍콩 매체 홍콩영일은 갑자기 발표한 사설 홍콩은 새로운 행정장관을 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캐리람의 정치 입문 4년 반 동안 사회적으로 기대하던 일들을 이루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국 송환 조례의 처리에서 캐리람은 상당히 조잡하게 처리했으며 중국 송환 반대의 폭발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적 공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행정장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캐리람 행정장관의 재선 기회가 낮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12월 29일 홍콩 독립 인터넷 매체 입장신문의 고위 임원이 무더기로 체포됐고 전 임원인 가수 허윈수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캐리람은 12월 30일 연말 사업 결산 때 입장신문 고위층을 체포해서 특정 언론사를 처리해 베이징의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언론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캐리람은 반대파 언론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서방 국가의 눈에는 홍콩 경찰이 홍콩에 남아있는 언론의 자유를 철저히 없애고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상실한 홍콩의 모든 사람이 불안을 느낄 것이고 이는 중공 당국의 가장 유리한 사회적 통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친중공 매체인 홍콩영일이 홍콩 행정장관을 바꾸겠다고 전격 사설을 발표한 가운데 리따이 언론 평론가는 중국 공산 지하에서 사회적 공의 추구의 행정장관을 찾는다는 것은 꿈이지만 적어도 이 간행물의 경무는 중공 당국이 중국 송환 조례 발표 이후 행정장관을 교체할 조짐을 엿보게 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중공은 캐리람과 같이 연기를 하며 국면을 유지했으나 지금은 캐리람의 명성이 좋지 않고 일 처리 능력도 형편없으며 명망도 너무 낮아 중공이 홍콩을 다시 포장하려 하는 지금 더 이상 그녀는 행정장관으로 남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리따이는 홍콩의 중국 송환 반대 운동 탄압, 홍콩판 국가보안법 추진, 홍콩 민주파 탄압 등에서 베이징에 충성을 다한 캐리람은 홍콩 민심 전체를 걸었지만 시진핑의 신임은 얻지 못했다며 캐리람의 이용 가치는 거의 바닥났고 적어도 2022년 6월이면 캐리람의 첫 임기가 끝나므로 이 경문을 비롯한 여러 동향을 비춰볼 때 캐리람 연임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고 미국의 제재를 받은 신장 1인자 천첸꼬가 신장 현지를 평정하고 신장 인민의 자유와 권익을 박탈하자 중공 당국은 천첸꼬를 다른 임용이 있다며 갑자기 해고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홍콩은 중국 송환 반대 운동과 그에 따른 각종 숙청을 거치면서 민중의 자유와 권익이 당국에 의해 심각하게 박탈되었는데 이때 역시 미국의 제재를 받는 캐리람을 해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바꾸어 다른 허상을 만들며 사람들을 계속 속이는 것도 중공의 일관된 수법입니다. 내년 20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난 하이에 고위급 내부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장점인 양측이 홍콩의 자기 행정장관을 놓고 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홍콩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